이제는 좀 더 성숙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를 조금 더 보고 이 선택이 나중에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두려워서 겁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면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수를 좀 더 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걸 걱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그게 이제 좀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런 걸 알아가는 게 이제 고수 또는 어떻게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인 거고 세상에 여러 가지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의 가능성을 딱딱딱 잴 수 있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에 가까운 거고 그거를 아예 모르고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막 덤비는 거는 초보자? 그래서 저한테 딱 적당한 게 뭘까 생각했는데 반지하는 32% 선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. 서울도 절반 이하에서 돼요. 서울에서요? 서울에서 오히려 대출 없이 사도 수익률이 15%야. 보증금만 조금 뭐 우리 보통 1,000, 2,000 많은 편인데 그쵸. 3, 4천을 받으면 수익률이 빵 뛰게 되는 거야. 너무 싸게 사니까. 그렇죠.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빌라 시장에서. 그렇게 되면 너무 편안한 물건들이 그 오히려 더 안전해진 거야. 대출도 없다. 그렇지. 대출도 없는데 10몇 프로다?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더 사기꾼의 포지션이 되는 거지. 네. 그리고 선생님은 주택 취득 금지 조항이 또 붙어 있으니까.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대출은 다시 상환이 돼서 상관없어? 그 대출이 있던 집에 전세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상환한 거네. 네, 상환하고 지금은 대출이 저한테는 월세 투자하면서 만들었던 그 사업자 대출 2개랑 개인 담보 대출. 네, 그거밖에 없어요. 좀 마음은 가볍겠다. 네, 훨씬 가볍죠. 열려 있는 거죠. DSL도 다 정리가 된 거죠. 거기서 또 갈등이 되는 게 제가 여기서 더 추가를 하면 분명히 추가할 수 있는데 그럼 추가한다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쩌다 보니 2개가 돼버린 그 아파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무조건 계속 전세를 줘야 되고 어쩌면 다 그냥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급하게 팔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서 지금 그걸 좀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. 천천히 팔 수 있으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새로 월세를 한다고 몇 개를 받으면서 대출을 실행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. 그러면 보증금 반환을 하든지 새 세입자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새 세입자가 바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또 없으니까 그렇죠.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고 급하면 뭐든지 일이 그르칠 수 있게 되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이제는 좀 더 성숙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약간 수를 조금 더 보고 이 선택이 나중에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두려워서 겁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면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수를 좀 더 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걸 걱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그게 이제 좀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런 걸 알아가는 게 이제 고수 또는 어떻게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인 거고 세상에 여러 가지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의 가능성을 딱딱딱 잴 수 있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에 가까운 거고 그거를 아예 모르고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막 덤비는 거는 초보자?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뭐 좀 그런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뭐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좀 보면서 그래서 저한테 딱 적당한 게 뭘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낙찰가가 낮으면 대출 없이 받을 수도 있고 비주택은 일반 주택 대출하고 또 관계가 없으니까는 상관없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. 온 김에 내가 스피드 옥션도 승인해 줄 테니까. 선생님 말씀에 되게 하나하나 와닿는다. 그러니까 요새 제가 입찰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경우의 수는 나는 아직 내공이 낮아서 다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숫자 중에 가장 최악인 거가 있을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을 입찰하면서 다주택자니까 대출이 안 나온다는데 대출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. 편법 대출이. 네네. 근데 그 가능성 있는 것도 큰 거가 가능성이 있는 거야. 또 대출 때문에 비싸게 받는 것도 웃기잖아. 그것도 자존심이 승낙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200만 원짜리 1억은 못 쓴단 말이야. 작은 거를 유찰 많이 된 거를 개수가 요새 많잖아요. 양으로 승부하는 거야. 많이 여러 개를 써서 최근에 8개 들어갔고 근데 34 되게 재밌어요. 나 그래서 요새 되게 재밌어. 건물이 통으로 나왔어. 20개가 일단 나왔어요. 그럼 100%는 안 갖고 가고 70%에 한 두세 명이 49%에 절반이 나갔어요. 34%때 8개가 온 거야. 다 넣었어. 최저가로. 네. 진짜 최저가로 다 넣었어. 네. 하나가 됐거든. 네.
옛날에 허그가 많이 갖고 왔잖아요. 맞아요. 막 쓸어갔어요 진짜. 말도 안 근데 되는 요새는 허그가 좀 안 해. LH가 해요. LH가 갖고 가. 이분들이 아, 그래서 LH한테 하나 뺏겼어. 근데 나는 되게 속상했다기보다 될 것 같은 거야. 근데 왜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악은 다 떨어지는 게 최악 아니야? 이건 어쩌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초보자야. 최악이 뭐야? 제가 8개 넣었을 때 최악이 뭐야? 다 내면 최악이죠. 그게 최악이잖아. 맞아요. 그래서 진짜 대출 하나도 안 나도 다 끌어와가지고 낼 수 있는 만큼을 내는 거야. 내 투자금이 적으면 못하죠. 나한테 지금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향을 나도 생각한 건데 전부터 돈을 모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 볼륨을 계속 늘려왔거든요.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다 냈는데 요새 그런 물건이 너무 많아. 그래서 내가 줄여서 가는 거야. 선생님도 입찰 열심히 갔을 때를 기억해봐요. 그 입찰도 일주일에 막 3-4번 가면요 가기가 싫어요. 힘들잖아. 에너지가 너무 소진을 많이 하잖아. 의외로 그래서 그게 기다리고 결과 받는 게 그치.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내 물건 아니어도 계속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잖아. 순서 내 거 오면 나가야 되니까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줄여서 가. 일주일에 2번은 가지 말자. 1번만 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주도 2번 갔죠. 다음 주도 어떻게 줄여야 되나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최악이 대출이 다 안 나오는 건데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한 개가 조금 나왔다. 아니면 여러 개를 묶어. 동시에 여러 개 돼서 공동담보로 혹시 해주는 데도 있지 않을까. 사이즈가 커지니까. 그렇지.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 그거를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. 운이 좋다면 그런 은행도 있지 않을까. 왜냐면 지금 은행들이 매출을 이 은행 또 갑자기 야, 은행 출신이. 그래. 근데 은행들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다 막아놨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매출만 늘리고 있다를 최근에 들은 것 같거든요. 담보대출이 내가 잘 모르지만 당연히 훨씬 크지 않을까? 그렇죠. 매출의 비중은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공격적인 성향의 은행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. 근데 희망을 믿는 게 아니고 안 돼도 상관없어. 네. 나는 집이 안 팔려도 상관없어. 요런 마인드로 가야 고가에 팔린다고 난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나는 월세 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쪽으로 약간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되게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좋고, 근데 만약에 또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네.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을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게 아주 대표적으로 늘 비교하는 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부동산은 아파트 시장이잖아요. 네.